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자유로운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대북정보 유입이 열악한 인권 개선과 직결된다며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앞서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정보와 전파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늘리는 한편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늘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의회가 2년 전 기존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고 휴대용 저장 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진 최근의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2020 회계년도에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개선 지원 예산으로 $1,000만 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선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을 통해 매년 2차례씩 대북 지원군 공모를 진행하는데 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당 매년 최저 $75만 최대 $300만 지원하는 공고의 경우 북한 안팎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한편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지원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일부 대북 민간 방송과 인권단체 등은 이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대북 프로그램으로 $1,100만 지출했는데 정보 자유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북 정보 유입 등 인권 개선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심이 높고 차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채택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무역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작 중요한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던 일본의 배쇼 고로 대사는 북한에 대한 대북 결의 23975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397 of 2017. 전달인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23975는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채택된 23715와 2375호와 함께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옥죄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채택된 이들 3개 결의로 인해 북한은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을 비롯해 섬유 제품과 해산물 등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없게 됐고 유류 수입량에는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이후 공식 통계에서 확인된 북한 경제는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13년 사상 최대인 $29억 기록하고 제재의 여파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수출액이 $26억 상회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억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한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무역 규모를 대폭 축소한 러시아 등과의 교역액까지 합친다면 지난 3년간 북한의 외화 손실액은 최소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직 출신 탈북민 리정호 씨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전후해 채택된 대북 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그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들 그리고 개인들, 북한 무역 운행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했는데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북한의 수출 시장을 전면적으로 차단시켜 돈줄을 막아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수입 시장을 막아버림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십 배 엄청난 제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에 가해진 유엔 제재가 원래의 목적, 즉 비핵화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를 늦춘 건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지난 2018년이었다며 제재보단 외교가 더 큰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가 21일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에 1조 4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추가로 9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 패키지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 지원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무부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고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 수감시설과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난민을 지원하고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예산과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국제 방송 운용 예산도 총 7억 9,325만 7천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 북한 등 저소득 국가들은 내후년인 2022년 2월에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피치솔루션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영내 국가들의 백신 접종 시기를 3단계로 나누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와 백신 개발 업체의 사전 계약 내용을 토대로 1에서 3단계까지 빠른 순서로 그룹을 나눴는데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몽고 등 저소득 국가 9개 나라는 가장 늦은 그룹 3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일반 주민들에게 백신이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내년 6월까지 접종이 대부분 완료될 가장 빠른 그룹 1에 속한 나라는 호주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고소득 국가 7개국이며 한국은 내년 9월까지인 그룹 2로 분류됐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가 올 한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62만 스위스 프랑, 미화 7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22일 신종 코로나 발병 9개월 개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종 코로나 긴급 방역을 위해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10만여 명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33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보호소 관련 7만 7천 달러, 물과 위생, 청결 분야와 조선적십자회 역량 강화에 각각 5만 달러와 2만 5천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국면 속에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여러 차례 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자 외에 기존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